자, 지금 선거 정책, 그 당시에 선거 캠프 안에서 정책 총괄을 하던 제보자의 파일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명태균 보고서가 그냥 표지가 그냥 명태균 그 미래항공연구소라고 하는 미래항공연구소의 이름이 쓰여진 채로 이게 제공이 됐습니다. 진짜 이게 은밀하게 유출을 하거나 몰래 돌리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이름을 최소한 누가 만든지는 빼고 이걸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걸 받아서 쓰는 애들도 이게 야맹주른 또는 이게 돈 안 받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상황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표지 자체에 미래한국연구소라고 이걸 만들어낸 회사의 이름이 찍힌 보고서들이 여론조사 금지 기간에도, 공표 금지 기간에도 공정하게 이용이 됐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정책 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윤석열만 줬다.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공식적인 여론조사 표를 확인한 겁니다. 심지어 돈을 또 안 받았어요. 캠프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내지는 중요 당직자들한테 이걸 돌려서 회의를 하고 이거를 활용을 했는데 돈은 또 안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명태균이도 나는 공짜로 줬어요. 나는 비공개로 해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누구 보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지금까지 실드를 쳐오다가 이 증거가 나오면서 나는 분명히 비공개로 줬는데 나는 그냥 성렬이만 보라고 줬는데 눈만 보라고 윤석열만 보라고 줬는데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저 내부의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또 여기서 신불자의 딜레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주기만 했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몰라요 라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네가 준 게 아닌 걸 수도 있지 않아? 너는 그럼 별 영향 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는 듣기 싫은 거야. 나 영향력은 나의 영향력은 있어.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요. 윤석열이는 몰라요. 내가 설명을 해줘야 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이 내 설명도 안 들은 상황에서 이거를 자료로 이렇게 이걸 자료로 돌렸다고 하면 이거는 누군가 유출시킨 거지 내 의도가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공짜로 윤석열만 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이걸 볼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몰라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사족을 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갖다 주기도 하지만 브리핑도 한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사족을 달아버렸기 때문에 이래서 진짜 신불자들이 안 돼요. 허풍을 기어이 치거든. 자전적 고백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했는데 그거 당신만 한 거 아니고 회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내가 100% 내가 한 거야.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는 소속이 없기 때문에 당신 거기 연구원이라 이름만 있지 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이 이거를 줬다고 어떻게 얘기해? 라고 하면 명태균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성렬이한테 설명까지 하는 사이다라고 사족을 붙여버렸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인터뷰를 해버린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조용히 유출됐나 봐요. 회사에서 해갖고 올린 건데 유출됐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럼 명태균 씨는 잘 모르고 회사에서만 담당자가 알아서 해서 윤석열한테 갈 수 있었겠네요. 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었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 존재감이 없으니까 내가 성렬이한테 매번 설명까지 다 해줬어요. 이러고 초를 쳐버린 거죠. 결국은 비공표라는 말, 성렬이만 보라고 개인적으로 해줬다는 말, 그리고 나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라인 거고 심지어 거기 가서 설명까지 해줬다는 자체로서 매우 주도적으로 명태균이 여기 관여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시에 이 브리핑을 늘 받았던 윤석열 역시도 난 명태균 보고서는 모르고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경선 때 이후에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홍준표랑 할 때 이후에는. 구라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 게, 그 당시 이제 홍준표와 윤석열 관련해갖고 여론조사를 조작한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양쪽에 네, 다 숟가락을 얹었을 것이다. 네. 이긴 사람이 우리 편이라고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갖고 절반은 윤석열이 유리하게, 절반은 홍준표가 홍준표가 유리하게 양쪽에 전부 다 장난질을 쳐준 게 뒤늦게 확인이 됐어요. 이거는 진짜 같은 DNA를 그렇지. 가지고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는 세오 아니고는 모른다. 그렇지. 그러니까 명태균은 누가 돼도 좋았던 거야. 아, 이 얍삽하기가 아주 관련 그냥. 내용을 이 기사에서 읽어드릴게요. 네. 2021년 9월 29일 국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앞둔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실제 ARS에 끝까지 응답한 샘플이 516개였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2038개로 적혀 있어서 1522개 샘플은 가짜로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응답한 샘플 기준 결과를 보면 윤석열 31대 홍준표 30.4였는데 이 가짜 샘플을 더하고 나니까 윤 후보의 지지율이 33%로 2%포인트 올라가고 홍 후보의 지지율은 29.1%로 1.3%포인트 줄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3.9%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악랄한 거예요. 2,000개 중에 500개 가짜 샘플을 넣은 게 아니라 2,000개 중에 500개만 1,500개를 각차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1,522개 샘플이 가짜였다. 그러면 대선 때도 3,000개씩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 내가 그 얘기 했잖아. 3,000개를 돌리면 저거는 최소한 4, 5천짜리 여론조사다. 근데 저게 무슨 400, 800으로 계산이 될 수 있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똑같은 거야. 3,000개를 돌린 게 아니라 500개나 1,000개만 돌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가짜게. 가짜로 집어넣은 가짜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얘는 물건도 진짜로 반은 비워놓고 판 거야. LMS라고 벽돌 넣어서 판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보고 윤석열은 내가 이기겠구나라는 신념을 가지고 졸라게 열심히 했다는 거지. 마치 세오가 최신 디오르 그 포장지를 구해가지고 흔들면서 여사님 연락 주세요. 이랬는데 그것만 보고 이러고 연락이 왔다. 그렇지.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얘는 정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윤건희 부부는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자기하고 뭔가 코드가 통하는 사람이면 그냥 확 무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명태균은 그런 면에서 지리산 도사 출신의 무속인으로서의 관계 그리고 아하. 뭔가 내가 그 이상을 보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라는 거에 김건희가 푹 빠져버린 거지. 그리고 그런 김건희를 정말 말 그대로 신봉하고 추종하고 있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싫은데 내가 저런 사기꾼 새끼들 내가 옛날에 많이 잡아서 내가 취조해봤는데 딱 그 삘인데 싶지만 워낙에 건희가 믿고 따르는 사람인 거고 심지어는 조금 권한을 좀 대주고 뭐 이렇게 하는 대로 맡겨놓고 보니까 심지어 일까지 잘하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결과는 뭐냐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선에 관여를 했고 이 대선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쓰여졌으면 이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선 무효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거가 뜬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백을 스스로 사족을 달아서 나는 몰라요. 그때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나는 관여 안 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설명까지 다 해줬어. 윤석열이 뭘 알아? 내가 얘기를 해줘야 알지. 근데 그거를 유출해서 공식적인 상황으로도 써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유출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또 앞으로 화두가 돼요. 이미 당직자의 실명이 확인돼 있다고 합니다. 이건 뉴스토마토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준 거는 윤석열한테 보여준 것까진 맞는데 윤석열이 시켰겠죠? 당내에서 선거 캠프 안에 있었던 당직자 모 행정관한테 현재 행정관으로 있어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그때만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그때 이후로 쭉 자기 신복으로 데리고 있는 걔를 통해 갖고 이거 갖고 가서 당에서 회의하고 여기 맞춰서 전략 짜라 그래. 이렇게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 처음에 만들어진 과정부터 이 중간 과정, 이루어진 과정, 그리고 이게 활용됐던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한 불법이고 대선 무효 상황인 게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론 보도라든지 검찰 수사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와, 자, 이렇게 되면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대표는 명태균이었지만 바지 사장이었던 오촌 조카 김 씨에 대한 김태열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거를 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뉴스 보고 검찰은 왜 이제 와갖고 이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라 주장하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 김태열 씨가 지난 28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창원 자택 등 검찰 압수수색 당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전날에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부터 강 씨와 김 씨, 그리고 김 전 의원실 직원 등을 줄 소환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의원과 명 씨도 곧 소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람을 끌어들인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실질적인 직원이기 때문에 대표 소장. 네, 이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강혜경의 증언이 맞는지. 거짓이다. 라고 하는 반대 논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다, 그건 강혜경의 개인적인 일탈이 있었고, 횡령도 강혜경이 이게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법정 가면 누가 이기겠어요? 김태열 씨가 이기죠. 그러면서 강혜경 씨가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김태열이 이기면 자기는 시킨 대로만 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가지고 국정농단에 관여한, 선거 조작에 관여한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열 씨는 만약에 강혜경 씨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본인이 뒤집어 쓰는 그렇죠. 형상이 되는 거예요. 명태균을 대신해갖고 이 사람이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실질적인 사업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명태균의 지시가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이것은 내가 결정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명태균을 통해서 제공한 것이다. 뭐 이런 진술을 아마도 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자칫 삐딱선을 타면 같이 끌려 들어가는 침몰선에 같이 침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정에 나서든 또는 증언으로 나서든 맞는데요. 강혜경 씨 말이 맞아요. 저도 명태균이 멋대로 그렇게 막 공짜로 여론조사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돈 빌려다 많이 집어넣어놓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압박받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강혜경 씨 증언과 지금 국회의원들이 추론하시는 증거에 나타난 그게 다 맞는 겁니다 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김태열 씨는 한겨레 21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통화 음성을 본인이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서 들었다. 그리고 그때 직원들 그 음성 모두 들었다. 명태균은 그 음성이 세상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녹취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은 그러한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한 파일을 들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명태균 폰 안에는 그 음성 통화 파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죠. 그러니까 복수의 증언자가 나왔기 때문에 명태균 편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그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에서 찾아놓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진실의 편에 서 갖고 증언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증거의 명확성과 강혜경 씨의 증언이 좀 더 탄력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뭘 들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우연이라도
자기가 명태균하고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김영선하고 통화를 했거나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뭔가 증거가 더 있을 거라고, 이 사람도. 이 사람 휴대폰 안 쓸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는 공익제보자로서의 보호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하면 피해받지 않고 보호해주겠다. 면책특권 주고 보호해주겠다. 최대한 감형에 협조. 왜냐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자들이니까 사실은. 그 강혜경 씨는 일단 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미 14일에. 네. 자, 그래서 김태열 씨도 어쨌든 지금 강혜경 씨하고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민주당에서 증인 2호로, 예, 공익제보 보호인 2호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혜경 씨의 그 변호인으로 뭐 노영희 변호사는 이미 방송에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기환,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의 김규현 변호사를 아이고.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 네. 사건에 대한 변호사로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김기현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로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어찌 됐거나 이와 같은 공익제보를 했었을 때 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고 어떤 방식 협박을 하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진짜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인 강 씨와 또 추가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는 김 씨를 보호하게 된다고 하면 저쪽에서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법적인 부분 안에서의 법리를 검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분들이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에 대한 증언에 대한 자유로운 증언을 할 수 있게끔 이걸 보호하는 역할을 지금 두 분이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